오늘은 제2차 한국전쟁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영상의 내용은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니 재미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 중국은 건국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유래한 코로나19가 전 세계 특히 유럽과 미국으로 퍼져나가면서 역대 최악의 경제 위기인 경제 대봉쇄가 발생했는데요. 이에 큰 피해를 입은 미국과 몇몇 선진국들은 중국을 상대로 무려 3경 2천조 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국제소송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선 트럼프보다도 중국에 강경한 조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분위기였습니다. 심지어 믿었던 러시아조차 코로나19로 푸틴 대통령이 모스크바를 떠나 피난을 가는 지경에 이르자 앙숙관계인 미국과 임시 동맹을 맺으며 중국은 벼랑 끝에 몰렸는데요. 만약 코로나 사태로 분노한 미국과 서방 진영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자국 기업의 철수 및 재산 압류를 진행한다면 중국은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국가가 붕괴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판단력을 상실한 중국의 시진핑은 극단적인 대책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한에게 한국을 침공하도록 강요해 중국에게 쏠린 전 세계의 관심을 한반도로 돌리는 것인데요. 이를 지시받은 북한의 김정은은 처음엔 거세게 반발했지만 북한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대북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중국의 압박에 결국 굴복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수백 문의 견인포와 다연장 로켓이 휴전선 부근으로 이동하는 게 한미 정찰 자산에 그대로 포착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들은 연평도 포격 사태를 주도했던 제4군단 소속 포병입니다. 10분 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대규모 포병 전력이 휴전선 부근으로 이동한 것은 물론 발사를 위한 예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이에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를 남침의 징조로 판단하고 포격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 공군의 선제 타격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문재인 대통령은 확실한 증거가 없으며 자칫하면 북한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공군의 선제 타격 요청을 거부합니다. 결국 1시간의 예열 준비를 마친 북한군의 포병은 수백 수천 발의 포탄을 남쪽으로 퍼부었습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북한군의 무기가 대부분 노후화된 것은 물론 관리도 형편없었기 때문에 대다수가 불발탄 혹은 휴전선 인근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수십 발의 포탄이 수도권 내부에 떨어져 수천 명의 무고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한편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통해 포탄이 남쪽으로 발사된 것을 확인한 한국 공군은 즉시 F-15K와 KF-16 편대를 출격시켜 탑재한 공대지 미사일로 근거지를 완전히 박멸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포병의 존재는 물론 대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묵인한 것이 탄로나자 지지율이 대폭 하락한 것은 물론 탄핵 시위까지 벌어졌는데요.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정찰 위성에서 전방에 주둔해 있던 북한 육군의 기계화 군단이 무려 4,000대가량의 전차를 필두로 남쪽으로 진격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들은 속전속결로 휴전선을 돌파해 파주와 의정부, 철원 등의 평탄한 돌파구를 확보한 뒤 미군의 증원이 오기 전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점령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이 소식을 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휴전 이후 한 번도 발령된 적이 없는 대포콘1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전쟁을 의미하며 즉시 예비군 동원령이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한국군도 이럴 때를 대비해 고이 모셔둔 와일드 카드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아파치 공격 헬기입니다. 일명 전차킬러로 유명한 아파치는 한정된 공간에 적이 밀집해야 자신이 보유한 화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는데요. 그런데 휴전선에 수천 대의 기갑 전력이 밀집한 한반도의 전장 환경은 아파치가 미쳐 날뛰기엔 충분하다 못해 차고 넘칠 정도입니다. 아무튼 무슨 수를 써서든 북한의 기계화 군단이 서울로 진입하는 것만큼은 막아야 했기 때문에 36대의 아파치는 신속히 휴전선으로 이동해 북한의 기계화 군단과 교전을 벌이게 됩니다. 전차 킬러라는 명성에 걸맞게 아파치 편대는 단 한 번의 출격으로 수백 대의 전차를 격파하며 맹활약했는데요. 이에 전력의 10%가량이 순식간에 소멸된 북한의 기계화 군단은 서울로의 진격은커녕 아직 휴전선도 벗어나지 못하며 발에 묶였습니다. 그렇게 아파치 편대가 북한의 기계화 군단을 저지하며 귀중한 시간을 벌어준 동안 드디어 아시아 최강의 전력을 보유한 제7기동 군단이 이들을 상대하러 휴전선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이미 아파치 편대와 수차례 교전하며 전력이 상당수 손실된 북한의 기계화 군단은 세계 최강급 전차인 K2를 포함해 다수의 3.5세대 전차를 보유한 제7기동 군단에게 추풍 낙엽처럼 쓸려나갔습니다. 이렇게 북한군의 2차 남침은 허무하게 끝을 맺었으나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에선 민간과 정치계 가릴 것 없이 북한군의 기세가 완전히 꺾였으며 명분도 충분한 지금이 가장 확실한 통일의 기회라며 북진하자는 여론이 대세였습니다. 거기다 북한의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공식적으로 북진을 요구하면서 마침내 문재인 대통령은 북쪽의 한국 영토를 70년째 무단 점령하고 있는 북한이라는 테러 집단에 진압을 천명했습니다. 이에 미국도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미 해군의 제7함대와 대규모 지상 전력을 파병했습니다. 그런데 북진이 시작되기 직전 갑자기 중국이 충격적인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전쟁 때와 마찬가지로 만약 한미연합군이 휴전선을 넘어 북진할 경우 자신들도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물론 한미연합군과의 군사적 충돌도 개의치 않겠다는 내용인데요. 중국으로서는 아무리 지원을 해줘도 대들고 반항하는 김정은 대신 자신들에게 철저히 복종하고
주도하는 친중 정부를 새롭게 설립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러시아가 코로나 사태로 역대 최악의 경제 위기에 빠졌으며 그로 인해 중국과 사이가 파탄나기 직전이라 한반도 전쟁에는 개입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한미 양국은 중국보다 먼저 평양을 점령하기 위해 진격을 서둘렀습니다. 놀랍게도 제7기동 군단을 필두로 국군이 북한 영토에 진입하자 전방에 있던 북한군 대다수가 항복했는데요. 이들은 보급이 끊겨 탄약과 식량이 전무한 것은 물론 서울 점령을 위해 휴전선으로 진격했던 자국의 기계와 군단이 순식간에 전멸하자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그렇게 한미연합군은 파죽지세로 개성을 점령하고 평양을 목표로 신속하게 북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북한도 특수부대원들이 탑승한 안토노프2 수백 대를 남쪽으로 침투시키려 시도했지만 휴전선을 넘는 족족 한국의 방공 전력에 모조리 격추당하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거기다 한미연합군은 개전 3일 만에 북한 전역의 제공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순순히 당할 생각이 없던 북한도 최후의 발악을 시전하며 저항했는데요. 해상에선 50척이 넘는 북한의 잠수함 함대에게 아직 현역이었던 포항급 초계함 5척과 울산급 호위함 2척이 격침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천안함 사태에 아픔을 겪고도 이들을 퇴역시키지 않은 것은 명백한 한국군의 실책입니다. 하지만 한국해군도 오직 이날만을 기다리며 건조한 인천급과 대구급 대잠호위함의 반격과 더불어 미 해군의 가세로 치열한 사투 끝에 한미연합군이 북한 전역의 제해권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주주의의 푸른 사슬이 태극기를 휘날리며 평양을 완전히 포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거리 곳곳에서 북한군의 소규모 저항이 있었지만 빠르게 제압하고 드디어 한미연합군은 북한의 심장 평양을 점령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평양 어디에도 김정은과 수뇌부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평양을 포위하기 직전에 탈출하여 중국에 망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전쟁 준비를 마친 중국군이 북한 영토로 진입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언제든 자신의 뒤통수를 칠 수 있는 대만과 인도의 존재 때문에 중국군이 한반도로 동원한 것은 5개의 정부 중 한국과 일본을 담당하는 북부 정부 1개뿐입니다. 거기다 남한 본토를 침공했다간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에 중국군은 평양을 포함한 북한 영토의 탈환만을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심장인 평양을 확보하며 통일이 눈앞에 다가온 지금 북군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중국군에게 북한을 내줄 생각 따윈 없었습니다. 한국군은 제7기동 군단을 포함한 전방 부대는 물론 후방에 남아있던 부대까지 전부 평양으로 직결시켰으며 후방에 남한 영토는 소수의 미 육군과 유엔군이 담당하기로 결정합니다. 참고로 국제사회에선 한국을 지지해 동맹국인 영국과 호주, 일본은 병력을 파병했으며 코로나 사태로 인명피해에 민감한 나머지 국가들은 전쟁 물자를 지원했습니다. 드디어 만반의 준비를 갖춘 한미연합군은 평양에서 철벽의 방어 전선을 구축했습니다. 마침내 남북통일의 운명을 걸고 평양 전선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사항전을 각오한 한미연합군과 중국군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치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평양 전투로 고작 일주일 만에 한미연합군과 중국군 가릴 것 없이 수십,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압도적인 전력 차이로 제공권과 제해권을 장악한 미 해군과 공군의 지원 그리고 국군 장병들의 필사적인 분전으로 전쟁의 판도가 한미연합군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슬슬 전쟁이 막바지로 흘러가는 한 달 후에도 평양엔 여전히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는데요. 방어의 주축인 제7기동 군단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지만 한미연합군은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반면 중국 측은 북부 정부의 육군 전력이 70%쯤 소멸해 사실상 전멸이나 다름없음에도 북부 정부의 지휘관은 평양 점령을 장담하며 상부에 지원군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수뇌부가 보기에 최정예 부대였던 북부 정부가 전멸한 이상 이 전쟁은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판단해 결국 후퇴를 결정했습니다. 한미연합군은 중국군이 평양에서 후퇴하는 것을 눈치챘지만 더 이상의 확전을 우려해 그들이 꽁치 빠지게 도망치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마침내 평양을 사수하며 전쟁을 승리로 이끈 국군 장병들은 태극기를 휘날리며 기뻐했지만 몇몇 장병들은 전후의 희생을 슬퍼했습니다. 평양 전투가 종결된 지 2주 후 당사자인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결국 중국은 한반도에서 완전히 물러남과 동시에 한국 주도의 남북 통일을 인정했지만 대신 북한 영토엔 미군이 주둔하지 않는다는 협정을 맺게 됩니다. 중국은 전쟁에서 패한 것은 물론 북한이라는 방파제마저 소멸했지만 패자는 말이 없습니다. 2021년 1월 1일 드디어 공식적인 남북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군이 북진 도중 풍계리 핵실험장을 점령하면서 확보한 수십 개의 핵탄두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을 포함한 상임 이사국들의 주도하에 폐기되었습니다. 또한 북한 지역이 한국의 2000년대 수준인 1인당 GDP 2만 달러를 달성할 때까진 남한과 북한의 민간인들은 서로 왕래할 수 없다는 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2천만 명의 북한 인구가 한꺼번에 남쪽으로 내려와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종전 이후 전후 복구 작업이 진행되면서 한국의 건설업계는 전례가 없을 정도의 대호황을 맞이합니다. 북한 지역은 평지가 많지 않아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비효율적인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 위주의 신도시들이 다수 건설됩니다. 북한이 소멸하면서 더 이상 전쟁 가능성이 전무하자 수많은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기 위해 몰려왔으며 한국은
기존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과 IT 산업 못지않게 금융업도 아시아 최고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30년 후 통일한국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으며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강대국들의 모임인 상임이사국에 가입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